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근데 많은 관심하고 응원 받는 건 정말 감사드리고 뭐 부담감이 없는 건 사실 거짓말이지만 뭐 더 이게 끝이 아니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담감을 안고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안경 쓰고 계신데 시력은 괜찮으십니까? 7살 때 왜 고도근시라고 판정을 받으셨다면서요? 뭐 안경 쓰고 생활하는 건 아무 지장 없지만 안경을 벗고 생활하는 건 조금 많이 불편해가지고 안경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예. 경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테니스 시작할 때부터 안경을 끼고 시작을 해서 뭐 안경 벗었을 때 그 편한 느낌을 몰라요. 아, 그렇군요. 예. 별명이 많으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물 사냥꾼, 교수, 아이스맨, 또 외교관이다. 인터뷰를 워낙 재밌게 잘 하셔가지고 그때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처음에 제 별명이 아마 프로페서로 시작을 해서 아마 네. 그 별명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전혀 의외의 대답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특히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께도 그런 어떤 자질은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일까요?라고 질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님께서도 워낙 말씀을 잘하시기에 어머님을 많이 닮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본인의 인터뷰가 그렇게 화제가 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사전에 어떤 뭐 좀 대비를 했습니까? 나는 뭐 데뷔한 건 아닌데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했던 게 인터뷰를 보고 인터뷰 공부를 시작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테니스 선수들 관리하는 ATP에서도 선수들 인터뷰 교육이 또 따로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도 하면서 인터뷰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거 같아요. 인터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군요. 그 교육을 따로 받을 정도면. 그렇죠. 뭐 거기서 팬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예, 뭐 예.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 선수한테도 패를 끼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좀 교육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예. 그 인터뷰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저도 한 수 좀 배우고 싶어서. 뭐 일단 질문을 받으면 일단 상대 선수를 배려해야 되고 예. 그리고 팬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 가족, 스폰서 예. 일단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되고 뭐 질문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은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잘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옆에서 일하고 있는 안나경 앵커가 있잖아요. 예, 안나경 앵커가 스포츠 뉴스를 전해 주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끔씩 나가서 이렇게 직접 배우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군요. 정현 선수입니다. 아직까지도 랭킹이 높은 게 신기할 뿐이에요. 예, 기억나십니까? 네, 딱 보니까 바로 기억나. 예, 3년 됐는데. 예, 안나경 씨 잠깐만 좀 들어와 주실래요? 예, 그냥 들어오세요. 의자 좀 가지고 들어오시죠 뭐. 예, 예, 네. 가까이 오세요. 예. 예, 3년 만에 만나는 네. 분인데. 예, 인사는 나누셨나요? 지금 네. 지금 나 반갑습니다. 3년 만입니다. 네. 근데 뭘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그럼요. 그때 직접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어떻게 이걸 쥐는지부터 예. 여러 가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래요? 네. 이거 잡아보세요. 어, 긴장해서 잘 안 되시나? 네. 예. 제가 그때 정현 선수가 어떻게 잡는지를 보고 예. 직접 저한테 뭐 이 손가락은 이렇게 펴고 이 손가락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잡는 거다 세세하게 다 그래요? 네, 가르쳐줬던 기억이 그 있습니다. 이후로 그럼 테니스 많이 쳤나요?
많이 봤습니다. 정현 선수가 별로 안 친 지금. 것 같습니다. 이제 테니스 붐이 일어났으니까 치시겠죠. 네. 그러겠죠. 예. 안나게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대신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그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첫 마디로 테니스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정현 선수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리포트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뭐 궁금한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페더러와 조코비치 어떤 점이 다르냐 뭐 이런 전문적인 질문들을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정현 선수 얼굴 보니까 가장 궁금한 건 아마도 지금 가장 행복한 청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도 사실은 가장 질문 좀 짧게 해주실래요? 인상 깊었던 예. 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은 언제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왜냐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황으로도 자기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보다는 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정현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여유나 자신에 대한 그런 굳은 믿음 같은 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지. 예. 이 질문보다는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힘든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머릿속으로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버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이 조금 빨리 더 당겨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저도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더 짧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되게 마치고 나서 왜 사인을 하고 가셨었잖아요. 카메라 앞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그걸 무슨 말씀이든지 짧게 드린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다 같이 뭐 잘하자는 의미에서 We on fire. 고맙습니다. 예. We on fire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했어요. 이제 곧 정현 선수가 나옵니다. 네. 네. 아직 붙이고 있구나. 안 떨어지게 잘 붙죠. 지난번 약간 달랑달랑해서. 네. 팀장님이 여기까지 어머니 일이세요? 이곳이 근데 못 들어가고 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잠깐만. 경씨가 오디오 체크 한 번만 오디오 체크 해드릴게요. 양쪽 다 들어온다고? 번대 선배가 들고 선배 들어가셔야죠. 아직까지도 안 들어. 계속 지금 정현 선수 사위 삼을 생각에 지금 들떠서. 나오시겠죠 이제? 네. 또 사장하고 인사하고 이쪽으로 나오니까 그냥 당겨줘.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옆에 버튼을 눌러야 돼요. 네, 여기 저희 상자 좀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 나오고. 네, 안녕하세요. 바로 하는 거예요? 네, 바로 하는 겁니다. 소셜 라이브는 원래 이렇게 바로 막 하는 컨셉이라서요. 일단 저희 이거 놓고 자리에 앉아서 인터뷰 진행할게요. 자, 네, 여기 앉아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 라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강버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소셜 라이브는 아시죠? 네, 인터넷 SNS 라이브 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유저분들이 뉴스 뒷얘기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뉴스 끝나면 바로 이어져서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뉴스룸하고 시간이 겹치지만 정현 선수 모시고 잠깐 말씀 좀 듣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인터뷰 하시면서 많이
긴장된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긴장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니 지금 약간 좀 땀 나는데 약간 이런데 몇 번 해봤지만 좀 스튜디오에 좀 기가 눌려가지고 너무 떨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러면 여기는 스튜디오 아니고 안 눌리셔도 되니까 네. 편하게 아까 뭐 장난쳐도 되냐고 네. 말씀도 하셨는데 장난치셔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인터뷰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런가요? 다 화제가 되고 너무 높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요즘 다들 그래서 운동을 잘해야 되는지 다 뭘 하나하나 다 너무 높게 평가해 주셔서 좀 부담도 되고 인터뷰 실력만큼 운동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정현 선수이십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도 인터뷰를 하는데 네. 영어 실력도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영어 실력을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가 될까요? 정말 영어 정말 평가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30점? 그냥 밥 안 굶을 정도?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은 위트 있게 전할 수 있는 실력이신 것 같은데 조코비치랑 경기 끝나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세리머니 생각했다. 네. 근데 이제 디스되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경기만 생각했다. 그때 생각하셨던 세리머니 어떤 거예요? 그 세레머니를 생각하다가 시합이 끝났어야 확정을 짓는데 시합이 너무 길게 끌리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끝나고는. 아, 그래서 세리머니를 제대로 못했다. 네. 그때 그럼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세리머니 혹시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아니 원래 생각했던 게 그 멜버른 그 글씨 있는데 가서 제가 코트에 한 번도 못 들어 누워 봤거든요. 아, 그래서 네. 거기 가서 들어 누운 다음에 한 네. 5초 정도 계속 누워 있으면 기자들이 그 사진을 막 찍고. 잘 찍어주길 네네네. 바래서 아마 인생샷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합이 길게 가다 보니까 하질 실행에 옮기지를 못해서 다음번에는 꼭 인생샷을 네. 이렇게 들어 누워서 남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이제 충이라는 것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애칭, 뭐 별명 언급됐는데 충은 언급이 안 됐어요. 근데 본인이 본인을 충, 미스터 충, 뭐 keep moving on, 뭐 미쳤다 미스터 충 이렇게 하시는 이유 충 되게 뭐 애칭도 외국 돌아다니면은 외국 선수들이나 심판들이 제 이름을 한국 선수들 이름을 발음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냥 현은 이름이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냥 성을 좀 쉽게 부를 수 있는 거를 원래 한국은 정이지만 제 스펠링이 J를 안 쓰고 CH를 쓰다 보니까 그냥 그걸 읽는 발음 그대로 충이라고 하고 저도 SNS에서 조금 그렇게 장난삼아 쓰다 보니까 그게 좀 사람들이 재밌게 좀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저희 이렇게 쓰시는 거 되게 화제됐잖아요. 저희가 아크릴판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소셜 라이브 유저들 향해서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요. 남기고 싶은 메시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말. 뭐 앞으로 더 저가 하는 경기 모습이나 밖에서 모습을 더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그거에 보답할 수 있게 더 노력하는 선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크릴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조그맣게 해야 돼요? 네, 자꾸. 아, 네. 뭐라고 써주실지 되게 기대되는데요. 아이고. 자, 육성으로 읽어주세요. 다들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에는 정말로 인생샷 누워서 남기고 난 다음에 저희를 이렇게 또 모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이는 물론 중재파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유승민 대표가 만일 안 대표는 물러난 뒤에 맡게 되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둔 안 대표의 사퇴는 다목적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 때문에 바른정당 내에서도 만약 안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지 않으면 유승민 대표도 안 맡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자, 뉴스를 마치기 전에 잠깐 좀 과천과학관 쪽을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시 24분인데 앞으로 한 25분쯤 그 뒤면 달이 완전히 이제 가려지게 되는 개기벌식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유한우 기자 지금 나와 있죠? 예.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달도 좀 보여주시고. 네, 아까 8시 48분부터 시작된 부분 월식으로 벌써 저 밝은 달의 모습이 반 이상 이렇게 사라진 모습입니다. 저희 뉴스가 끝나고 앞으로 약 25분 뒤인 9시 51분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겠고 이 상태가 11시 8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뜬 슈퍼문은 통상 보통의 달에 비해 크기는 13% 더 크고 밝기는 30%가량 더 밝습니다. 더 크고 더 밝았던 달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자 이곳에 있는 관람객들은 진기한 구경을 했다는 반응입니다. 이 호사가들은 슈퍼 블루 블러드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점성술사들은 이 개기일식의 기운 때문에 흉조를 더 강조하는 반면 블루문은 길조를 의미해 이게 뒤섞인 오늘 같은 날은 여러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시청자들도 나름의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한울 기자, 달 지켜보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국이 구름이 낀 곳이 많아서 사실은 중계팀을 전국 곳곳에 이렇게 좀 대비를 시켜놨는데 보여드린 곳이 과천하고 춘천이었습니다. 그쪽이 비교적 좀 잘 보여서 예, 한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완전히 가릴 것 같군요. 자, 저희들은 여기서 마칠 텐데 날씨를 좀 부탁드리죠. 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합니다. 예. 그리고 끝난 다음에 소셜 라이브가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기자들이 나올 텐데 오늘 소셜 라이브 함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more monsters, I can breathe again. And you said that I was monsters, I can breathe again. And you said that I was 소셜이 보이게 앞으로 좀 보여주세요. 양쪽에 있어요. 혹시 몇 호천지 기억이 가시죠. 저는 보세요. 네. 붙어서 앉으실게요. 네. 소셜 라이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네. 방 한복을 입고 들어왔네. 지난주에 너무 떨어서 평창에서 네. 아직 몸이 완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감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추워서. 감기는 아니고. 네. 예, 그때 잘 관리해야지 잘못하면 감기 걸리죠, 저처럼. 네, 좀 목소리가 많이 좀. 예. 어제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 어제보다는 나아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어제가 최악이었나요? 네, 어제가 어제 제일 정말 괴로웠어요, 안 하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희가 고위급 회담 하루 전 8일 날 나오고요. 예, 오늘 31일이니까 23일 만에 다시 나왔어요. 예. 오늘은 왜 나왔죠, 이성아 기자? 네,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저희 이번에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부터 이제 올림픽까지 아. 쭉 달려왔던 그 과정? 네. 예. 그 간단치가 않죠. 뭐, 한다고 그러다 안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양반들은? 남북 간에는 늘 좀 뭐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가지고요. 예, 잘 가는 듯 하다가도 또 이렇게 스톱하고 그러게요. 늘 덜컹덜컹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잘 안 되는 것 같다 또 갑자기 되기도 하고 뭐 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것도 그렇긴 하지만. 그 지금 뭐 내려온다는 사람들이 일단 안 내려온다 그랬다 다음날 내려온 적이 있고, 네. 그냥 현송월 씨. 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왜 그 금강산에서 하기로 했던 합동 공연은 왜 안 한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나요? 정확하게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국제 통지문상으로는 이제 우리 측 언론들의 보도가 자기들의 좀 비판적이다 뭐 이런 논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더라고요. 열병식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문제 삼고 내부 행사를 문제 삼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을 지적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예. 꼭 그 이유라고만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 수 없는 네. 혹은 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그게 아마 사람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이승화 기자는 어떤 부분을 취재했나요, 특별히? 저는 이제 북측 대표단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점검했을 때 그때 예. 동행을 하루 했었고 아, 그리고 저 현성월 씨 왔을 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부국장 제가 착각했어요. 예,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처음에 고위급 대표 회담했을 때 예. 통일대교 가서 취재를 했었던 예, 그래요. 이 두 기자는 사실은 그 광화문에 자주 나갔었던 기자들인데, 네. 예, 이제는 또 취재 현장 바꿔가지고 열심히들 뛰고 있군요. 안혜경 기자는 외교안보만 지금 6년째 아닌가요? 아니야, 중간에는 다른 것도 했죠. 정당에서 또 맞아요. 예. 안나경 앵커께 넘겨드리고, 네. 예. 아까 제가 질문을 길게 했다고 구박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정현 선수와 또 인터뷰를 예전에 했었더라고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아, 왜냐면 정현 선수가 그때 뭐가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처음에 봤을 때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상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손가락 하나하나 위치까지. 네. 그리고 손에 굳은 살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라켓을 잡고 가르쳐 주는데 손이 정말 딱딱하게 굳어있는 손같이 온 곳에 다 굳은 살이 박혀 있어서 그런 점도 좀. 들어오기 전에 이선아 기자도 사진을 좀 찍었죠? 사진을 네. 찍었습니다. 되게 근데 친절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정현 굉장히 선수가. 젠틀하게. 그렇죠. 젠틀합니다. 저도 악수를 했는데 네. 아까 놀랐죠. 말씀하신 대로 되게 그냥 굳은 살로 온 손이 다 굳은 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훈련의 그 결과, 보이는 거잖아요. 그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근데 3년 전에 네. 봤으면은 네. 그때가 19살 때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19살. 지금처럼 이렇게 성공할지 좀 예상하셨나요? 그때도 제가 소개를 할 때도 혜성처럼 나타난 정현 선수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그때도 좀 인상 깊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정현 선수한테 물었던 그런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같은 네. 게 아마 그런 굳은 살로 다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 거기서 다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안희근 기자도 사진을 찍었습니까? 그게 궁금한가요? 궁금합니다. 찍었습니다. 역시나 김태형 기자도 찍었습니까? 예, 저도 뭐 단체 사진도 찍고 저만 못 찍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뭐 궁금한 거. 지금 하다 보니까 정현 얘기를 하는데 정현 선수가 테니스에 관한 얘기만 했는데 남북관계, 예.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이렇게 취소를 하잖아요. 열흘에 한 번씩 계속 뭔가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네. 속 썩이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저기 남북 관계를 많이 이렇게 하는 통일부 당국자라든지 예를 들면 또 북한 지원하는 단체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상황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체제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서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좀 쉽게 판단을 해서 네. 또 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우리하고 이 좀 논리 구조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서 우리는 좀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화를 내고 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모든 거는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지만 또 북한하고 또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선아 기자가 그 동행 취재했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이런 거 안희근 기자가 지금 말했던 거를 좀 느꼈나요? 어땠어요? 근데 사실 와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제가 이제 워커힐 호텔이랑 태권도 시범단 공연할 MBC 상암홀 공개를 갔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뭐 조명부터 시작해서 무대 넓이, 뭐 높이 이런 거 다 체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취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갑자기 뒤엎어지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이제 선배 말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되게 잦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걱정인 건 혹시나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그게 걱정인데 앞으로 남은 변수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거의 열흘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좀 우리가 좀 슬기롭게 남북 관계를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슬기롭게. 예, 정부 당국에 보내는 어떤 조언 같은 거. 슬기롭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돌아야 되는 거. 예, 이제 돌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좀 보이나요? 이쪽으로? 이렇게 사이에 놔주시면 네. 됩니다. 김 기자가 좀 이걸 잡아주시겠어요? 네. 오늘 뭐 당장 있었던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뭐. 예.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우여곡절 끝 마식령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 대표단이 마식령에 가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오늘 오전 10시 좀 넘어서 이제 양양공항에서 저희 전세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뭐 저희 선수단 포함해서 45명 정도, 기자 포함해서 가서 지금 오늘은 이제 기본 뭐 스키장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스키 훈련하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보니까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 티켓에 네. 원산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원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늘 한반도 지도에서 보는 지명이긴 하지만 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가는 거는 좀처럼 쉽지 않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저희 김포나 인천에서 평양 왔다 갔다 한 건 뭐 예전에도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 양양에서 그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이 동해상으로 가는 게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국적기가 간 거는 뭐 그렇죠. 보니까 역 디귿자로 네, 그러니까 네, 동해 직항로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네. 그건 뭐 저희 뭐라죠? 이 영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그렇죠.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군사 분계선을 바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서해에서는 디귿자 모양 그리고 동해에서는 바로 반대로 이제 바다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역 디귿자 모양으로 돌아서 가서 보통 뭐 금방 바로 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은 뭐 1시간도 안 걸릴 거리인데 실제로 오늘 1시간 넘게 이제 비행을 하고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 저희가 준비했죠. 이 사진. 이게 이제 사진 기자회에서 제공한 사진인데요. 네. 이선화 기자가 좀 설명을 해줄까요? 이 사진은? 네, 지금 이제 선수단이 양양공항에서 출발해서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해맑죠. 사실 북한이란 네.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하고 낯설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젊은 이제 선수들이라서 대학생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된 거거든요. 국가대표가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해맑게 또 웃고 있네요. 또. 네. 네, 처음에는 근데 육로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금강산부터 그 원산까지의 그 육로가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하죠. 이선화 기자? 네, 그리고 사실 거리도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해서 네. 아무래도 항공편으로 가면은 이제 1시간 정도 걸리고 이 공항에서부터 스키장까지 한 45분 정도 걸리니까 훨씬 더 가깝게. 그때 사전에 우리 선발대가 갔었는데 그때 4시간 넘게 걸렸다고 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얼음도 끼고 하니까 굉장히 그 천천히 가기도 했지만 이게 거리로 따지면 한 100여 킬로미터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100여 킬로미터를 4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면 굉장히 천천히 그렇죠.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만큼 도로 사정이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세기까지 이용을 해서 이제 원산으로 넘어간 건데 근데 원산으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사실 이게 오늘 비행기가 뜨기 직전까지 상당히 좀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풀 기자단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자단이 이제 풀을 구성해서 저희가 마식령 스키장을 취재를 가기로 해서 했는데 어제 이제 기자단은 미리 양양에 가 있었어요. 왜냐면 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를 기자단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통일부가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 미국과 어떤 대북 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이제 최종 조율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그 북한의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북한의 그 항공기가 갔다가 나올 경우에 자국으로 180일 동안 네, 그렇죠.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도록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사전 조율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비행기 뜨기 직전에 한 2시간 전쯤 워싱턴에서 이제 업무가 마감되기 직전에 그게 승인이라고 하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조율이 완료가 돼갖고는 비행기가 다행히 뜰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A 항공사를 타고 갔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 미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 항공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그 항공사 입장에서도 미국으로부터 그런 피해가 없다라는 것을 사전에 그 협의를 거쳐 놔야 네. 나중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뭐 일부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왔는데 그 해당 항공기만 그러니까 그 오늘 간 전세기 그 항공기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항공사 전체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제재를 이렇게 포함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오늘 이제 기자단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그거 확실히 저기 정부에서 정리가 됐다고 미국과 조율이 돼서 그 해당 항공사 A 항공사에 피해가 갈 일은 없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사진은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의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원산인 거고 여기가 갈마 비행장이고 여기가 마식령 스키장이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 보니까 남서쪽 원산의 남서쪽인데 이선화 기자 이 마식령 스키장이 굉장히 크고 오늘 그 직접 가서 타본 우리 알파인 스키 선수의 말을 빌어보면 굉장히 설질도 뭐 괜찮다고 하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저희가 먼저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찍은 영상을 보여줬었는데 뭐 곤돌라도 제대로 작동이 됐었고 실제로 그 스키협회 대표에서 이제 스키를 직접 타보니까 뭐 설질도 괜찮았고 전반적인 시설이 다 괜찮아서 훈련을 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키장이라고 하는 용평 스키장이라든지 정선 하이원 스키장 뭐 이런 하고도 비교를 해도 외적으로는 뭐 손색이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이건 뭐 제 평가가 아니고 그 오늘 그 갔던 우리 저기 스키 선수들 그리고 스키협회 관계자들의 평가였습니다. 제 자의적인 평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호텔도 상당히 뭐 최고급 그러니까 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오늘 갔던 그 기자단을 비롯한 그 선수단들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었는데 뭐 19가지 종류의 코스 요리를 제공이 됐다고 뭐 어떤 음식들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뭐 많은 음식 다양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사전 선발대를 다녀온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주로 해산물 같은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음식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원산에 이게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해산물이라든지 수산물 이런 것들이 싱싱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잘 먹었다라고 하고 지난번에 그때 찍어왔던 그 갈마 비행장 모습을 봐도 거기에 보면 수산물 레스토랑 같은 게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무엇보다도 저기 우리가 인상 깊게 볼 만한 부분이 북측 선수들이 이제 지금 하키 선수들은 이미 진천에 내려와 있죠. 그렇죠. 진천에 내려와 있는데 북측 선수 몇 명? 10명인가요? 네, 10명. 그러니까 10명이 이 전세기를 타고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북측 그 선수가 총 22명이 이번에 이제 참가를 하는데 그 중에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12명은 이미 내려온 25일에 저희 박람회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요. 단일팀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명, 뭐 피겨 페어나 그다음에 뭐 쇼트트랙, 뭐 크로스컨트리, 뭐 알파인 이런 선수들 10명은 내일 내려와요. 그래서 10명 플러스 그 선수단의 임원진 해갖고는 32명이 내일 이제 저희가
오늘 타고 갔던 그 비행기를 똑같이 타고 우리 측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방남을 하게 됩니다. 네. 원래는 경의선 경의선 6로로 내려온다는 그랬었는데, 얘기가 있었는데 일정이 이제 그러니까 경로가 변경이 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굳이 경의선 6로로 내려와서 KTX 타고 강릉 평창으로 가느니 양양으로 와서 강릉 평창 가는 게 시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쉴 틈 없이 달린 남부. 이거는 좀 네. 김태훈 기자 좀 준비를 한 게 있죠? 예, 표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1월 8일 남북 고위급 회담 전날에 소셜 라이브를 해서 사실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게 많지가 않았어요. 정말 어거질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말 쉴 틈 없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먼저 소셜 라이브를 해야 된다. 강버들 기자가 네. 뭐 억지로 요청을 해서 그때 했었죠. 아, 그런가요? 누가 했는지 이제 하여튼 9일날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그다음에 15일날 그 현승월 당시 그러니까 반연합단 단장 자격으로 와서 그 4명이 와갖고는 예술단 실무 접촉을 했죠. 그리고 이틀 뒤에 그랬었죠. 예, 천혜성 차관이 수석 대표로 해서 올림픽 실무회담이 열렸고 21일부터 22일날 현승월 단장이 직접 서울하고 강릉을 왔었죠. 이게 예술단 사전 하루가 연기가 된 일정이었죠? 그렇죠. 네, 북측에서 또 일방적으로 한번 예. 중지 통보를 하고 하루 늦게 왔죠.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이제 이게 끝나자마자 이게 좀 날짜가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네요. 예. 네네네. 23일부터 25일은 우리 측 선발대가 마식령 스키장하고 금강산 일대를 이제 둘러보고 왔고 25일부터 27일에 북측 선발대가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틀간 마식령 스키장에서 이제 공동훈련이 이루어지고 네, 하고 있죠. 내일 이제 나머지 북한 선수단이 그 내려오는 일정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한 20여일 동안 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저희가 뭐 강릉이든 평창이든 아니면 통일대교든 뭐 서울이든 계속해서 이제 남북 간 교류가 있었고 저희도 덩달아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덕분에 김태형 기자는 강릉을 좀 갔었죠. 저는 2번 갔다 왔죠. 저는. 네. 그러니까 현성월 단장 왔을 때 그 1박 2일 동안 동행 취재를 했고 그다음에 북측 선발대 왔을 때 또 하루 1박 2일로 또 따라다녔었습니다. 네. 이선화 기자는 어딜 갔었죠? 저는 이제 처음에 고위급 회담 열렸을 때 통일대교 하루 종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배가 그 북측 선발대 1박 2일 커버하고 다음날 제가 그 워커힐이랑 서울 일정 MBC 상암을 같이 갔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숙소와 공연장 공연장. 점검하는 과정을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네, 준비했으니까요. 요거는 좀 설명을 먼저 하고 가죠. 요 사진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게 진천 그 선수촌에서 그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의 모습이에요. 북한 선수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측에서 이제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생일 파티 축하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이죠. 네. 우리 사실 이런 거는 그 영화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봤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선화 기자 좀 그런 영화 본 적 있나요? 이런 영화요? 네. 그 코리아라고 탁구도 있었고 네네, 맞아요. 아이스하키 경기를 극화한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남북간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언제 80년대 국가대표 투인가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네네네. 네. 네. 기억납니다. 그거. 예. 네네네. 영화를 잘 안 보는군요. 네. 하여간 이런 그 생일 축하 같은 거를 같이 함으로써 그 팀 케미스트리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뭐 서로 뭐 그 하이사키 용어도 다르고 네.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다른 건 많지만 네. 이렇게 좀 그 인화 단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생일 축하 같은 걸 같이 하면서 좀 쌓는 것 같아요. 팀 스피릿 이런 게 중요하니까요. 그것도 있잖아요. 그 이제 선수들 라커 쓰잖아요. 그거를 저희 남한 선수, 북한 선수, 남한 선수, 북한 선수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뭐 거기서 계속 이제 뭐 옷 갈아입거나 뭐 계속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을 더 넓혀주는 그렇게 이제 뭐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친해져야지 또 이제 아무래도 팀워크가
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이스하키는 무엇보다 단체 그렇죠. 경기니까요. 네, 네, 네. 서로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사실 연습할 시간이 이렇게 충분치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미리 그런 내려온 부분들. 것도 뭐 이런 이유기도 예, 예. 하고요. 그 다음 키워드로는 저희가 연기 취소 그리고 거짓말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숨 돌릴 틈 없이 이렇게 남북 관계가 계속 진전이 되고 있지만 덜컹덜컹 하는 건 앞서서 우리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계속 있었어요. 이선호 기자가 좀 정리를 해줄까요, 그걸?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현송월 단장이 방남하기로 했었다가 이제 하루 중지 통보하고 다음날 다시 또 갑자기 방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금강산 합동문화 공연도 이제 취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가쁘게 굉장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좀 급하게 준비하는 만큼 아무래도 합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실무적인 부분이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준비하기 벅차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가 조금 근데 그 해명인데요. 뭐 거짓말을 뭐 고지고대로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북측에서 그 연기하고 취소할 때마다 현송월이 남측 방문을 하루 중지하고 그 다음날 한 거는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죠.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되게 상황이 정말 그때는 진짜 이건 뭐 남북관계 이제 더 이상 대화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오기로 한 전날에 갑자기 취소 통보를 중지 통보를 했고, 오기로 하고 통보를 했는데 그날 밤 금요일 10시에 전날 밤에 같은 날 밤 10시에 갑자기 중지한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 1시에 이제 조명균 장관이 직접 기자들 상대로 뭐 이제 배경 설명을 해줬고, 그때 당시 이제 참석했던 정부 고위 당국자 말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정확한 이유는 설명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정부에서 밝히지 않고 있고, 뭐 모르는 건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얘기했던 게, 그때 언론의 보도 얘기를 좀 약간 넌지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측에서 그런 우리 측의 일부 언론의 보도의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한 4-5시간도 안 돼서 한 7시간여 됐었어요. 예, 그때. 북측에서 또 갑자기 우리 내일 내려가겠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갖고, 우리 측에서는 1시간도 안 돼서 그럼 오케이 알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중지와 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전 점검단의 연기 이거였고, 취소는 뭐 그다음에 금강산 그 남북 합동 문화 행사도 취소를 하게 된 건데, 네. 그것도 사실은 이유는 북한의 어떤 내부 행사에 대한 우리 언론의 비판,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남북 간의 어떤 행사 비용에 대해서 남측의 체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남측에서 대고, 근데 북측에서는 그런 걸 대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금강산 합동 문화 행사에서가 열기로 한 금강산 문화회관의 그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경유 10,000리터, 네. 그 비용은 남측이 돼야 된다. 네. 이런 것 등이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의 비판 등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이 보면은 북측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던, 약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보도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쪽 북한에서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걸 취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예술단 사전 점검단 올 때도 그렇고, 금강산 문화행사 이거 취소할 때도 그렇고, 사실 실제 속내, 그러니까 왜 이걸 취소하고 중지하고 이렇게 밀당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고,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9일날 고위급 회담할 때도 당시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회담 막판에 저희 쪽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그때 당시 비핵화 얘기를 꺼냈는데 북측이 뭐 아무런 반응,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라는 보도를 그 회담 중간에 이제 냈었거든요. 보도를 하니까 이거를 평양에서 이제 캐치를 해갖고는 그때 당시 회담장에 있는 이성권 위원장한테 아마 질책을 했겠죠. 왜 너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회담 막판에
저희 조명균 장관한테 엄청 세게 항의를 했었어요. 이 언론 보도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뭔가 언론 보도를 가지고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게 좀 북측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사실 자유롭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사를 쓰고 네. 비판도 하고 네. 하지만은 북측에서는 사실은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쓰는 게 당국에서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오해도 많이 빚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 언론 약간 솔직히 좀 일부 언론이 지나치게 좀 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예컨대 뭐 마치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준다는 식의 그런 보도는 사실 뭐 아까 선배가 자꾸 말씀하셨지만 북측으로서는 이게 서로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어쨌든 이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잘해보자는 건데 사실 그렇게 뭔가 계속해서 좀 북한을 굳이 그렇게 자극할 필요는 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지적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마지막 좀 시간이 지났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뜨거웠던 현송월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조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기 사진에 대해서 조금 이선화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씌워준 거. 선배가 같이 아, 네. 동행했었던 이게 이제 국립극장, 그러니까 강릉에서 첫날 강릉에서 있었고 둘째 날 서울로 왔는데 이때가 이제 국립극장 점검 끝내고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눈인가 비가 눈이 왔을 거예요. 아마 눈이 와서 그 우리 집 관계자가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뭐 그렇죠. 당시 저희 그러니까 현송월 단장을 얼마나 이렇게 예우를 했는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과잉 보여주는 예우다 뭐 이런 그런 논란도 비판들도 있었죠. 네. 있었죠, 네. 사실은. 이거는 뭐 식사하는 장면인 것 예. 같아요. 이거는 이거 이제 호텔에서? 강릉에서 스카이 S 그 되게 큰 호텔이 새로 지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1박을 했어요. 현송월 단장 일행이 거기서 이제 아침에 조식 먹는 장면입니다. 근데 뭘 많이 쳐서 먹었다고요? 그때 이제 현송월 단장이? 저는 오믈렛 먹었고 그다음에 저기 황태해장국 먹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건 이제 다른 기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그렇게 음식에다 소금하고 후추를 많이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가 봐요. 소세지 먹는 장면도 사실 사진에 찍히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뭐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심지어 현송월 단장이 뭘 먹었는지까지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언론이 무슨 마치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사실 뭐 그거는 발언 저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 제목으로 나오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도 재밌는 거 많았었잖아요. 뭐 아메리카노 믹스 달라고. 커피 타주니까 네, 아메리카노를 네, 달라고 네. 했던 것도 있었고 그 마스크. 네. 미세먼지 그것도 좀 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하나하나 좀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사실 이제 와가지고 이번 뭐 현송월 단장도 그렇고 선발 때도 그렇고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뭐 우리 측 취재진이 질문하는데 대답하지 않고 뭐 가서 실무만 보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좀 보도를 많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지나치게 당국에서 이 취재진의 접근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네. 자극적인 거에 좀 뭐랄까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1박 2일 동안 따라다녔어요. 사실 현송월 단장이 서울역 와서 KTX 타고 강릉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걸 다 저희가 따라다녔는데 KTX를 같이 탔었고요. 그때도 객실을 아예 나눠갖고는 아예 접근을 못하겠고 심지어 제가 탔는데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표를 사서 탔어요, 그거를. 근데도 나가라고 일단은. 그래서 못 나가겠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표를 샀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버티니까 그쪽에서도 뭐 어떻게 쫓아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그 강릉이나 서울 일정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그 국정원이나 경찰 이쪽 경호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취재진의 접촉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뭐 취재진이 질문을 하니까 국정원 관계자였죠. 불편해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막았었죠. 그때. 저는 심지어 이건 현송월 단장 때 얘기 아니지만 나중에 북측 선발대가 왔을 때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이 정말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데가 뭐 호텔 앞. 예, 호텔 로비 정도?
그래서 한번 붙었는데 거기 있던 국정원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보다 등치가 훨씬 커요. 저도 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저를 이렇게 들어서 한 2번 옮기더라고요. 질문을 저도 뭐 이렇게 절규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물론 뭐 그냥 답은 안 했고 근데 이게 이 정도까지 질문을 하는 것까지 막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좀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에 비하면은 MBC 공개홀 갔을 때는 좀 아, 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바로 옆에서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선화 네. 기자가 윤용복 부국장 뒤에 이렇게 사진이 찍혀 나온 적이 상당히 네, 바로 가까이, 근접한. 네. 네. 근데 질문은 하지 못하는 걸로. 또 한번 이렇게 살짝 네, 물어보시겠어요? 뭐 답을 안 했었고, 예, 저희가 끊임없이 이렇게 했지만 네. 되돌아오지 네. 않는. 그러니까 현송월 단장이라든지 이제 북측 관계자들이 워낙 이렇게 좀 멘트를 안 하고 네. 아무래도 뭐 워낙 그쪽은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나왔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아무런 멘트도 안 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신비주의 같은 게 더 그렇죠. 커졌고 네. 그렇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궁금증이 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남북 간의 이 교류가 뭐 9년 동안 거의 이렇게 차단이 되다시피 하니까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비주의 같은 게 더 강해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더 잃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오늘 얘기는 좀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사실은 초반입니다. 본 그렇죠. 게임은 이제부터이고 2월 달이 되면 뭐 내일 당장 선수들이 내려오고 예술단 공연 시작되고 태권도 시범단 고위급 대표단 계속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아마 본 게임이 될 텐데 저희는 이제 더 재미있고 알찬 취재를 많이 해서 다음에 그 소셜 라이브 때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하시는 아마 건가요? 강보들 기자가 다시 부르지 않을까요? 한 20일 지나면 또 한 번 더. 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네. 오늘 시청해 주신 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2010년 10월경에 어느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장례식장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 모 검찰 간부가 이제 동석을 하였습니다. 예.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검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무감사 지적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 굉장히 부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 감사를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요. 예.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예. 그나저나 검찰에서 이가 좀 어려우시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틀려먹은 겁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예. 알았기 때문이고요.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